부모 찬스에 의존해서 조민 씨가 꿰찼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용예고도 조민 씨의 생기부를 정정 완료했는데 유독 서울대만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신분이 아니다, 시효가 없어 시급하지 않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울대가 조국 교수 일가를 봐주기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장님,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큰 빚을 졌길래 이 두 사람의 징계를 제때 요청하지 않으신 겁니까? 네, 서울대 오세정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이 확정됨으로써 부모 찬스에 의존해서 조민 씨가 꿰찼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에 부산대 의전원 그리고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고, 한용예고에서도 조민 씨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완료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야 대학원에 갈 수 있습니다. 조민 씨의 경우 고려대가 입학을 취소한 만큼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당연히 입학을 취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조민 씨 측에서 고려대의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조민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조국 교수 일가의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배신감을 느꼈는지 총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한용예고도 조민 씨의 생기부를 정정 완료했는데 유독 서울대만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신분이 아니다, 시효가 없어 시급하지 않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울대가 조국 교수 일가를 봐주기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민 씨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관학회 장학금 401만 원씩 2번이나 탔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학기에는 부산대 의전원으로 옮겨가느라고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장학금을 또 탄 거죠. 관학회 장학금은 교회 장학재단의 장학금으로 대학 차원의 반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학금 수령은 다른 학생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빼앗은 부당한 것인 만큼 재단이 당사자에게 환수하도록 대학 차원에서 관학회 재단으로 요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장학금은 동창회 재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또 이 수령 누가 받을 건가도 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단이 당사자에게 환수하도록 다른 사람이 기회를 부당하게 뺏은 것이니만큼 대학 차원에서 요청을 했었어야죠. 서울대는 수사기관에서 조국 교수, 이진석 교수에 대한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총장님, 그 건으로 인해 현재 이사회에서 총장님에 대한 징계 절차가 논의 중인 거 맞죠? 맞습니다. 네. 자료 화면 봐주십시오. 조국 교수의 총 12개 범죄 혐의 중 5개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진석 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오세정 총장이 징계 요청 절차를 밟지 않는 바람에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총 20명이었는데 단 2사람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조국 교수, 이진석 교수입니다. 이제는 시효가 지나서 이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총장님,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큰 빚을 졌길래 이 두 사람의 징계를 제때 요청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 사항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고요. 이진석 교수의 경우는 청와대 파견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징계권이 청와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계하는 것이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조국 교수의 경우는 다른 교수와 달리 지금 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단일 사건이면 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하지만 이 조국 교수의 경우는 12개의 건수가 있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시효가 있어서 옛날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아직도 아니, 남아있다는 게. 그래서 5개는 징계를 못하게 됐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포괄적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서. 그렇게 자세히 아시는 분이 왜 징계 절차 개시를 안 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징계 절차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거기까지 대한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진석 교수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작년 4월에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에서 징계를 하지 않은 탓에 청와대 임기 종료와 동시에 지난 5월 서울대로 버젓이 복직을 했고 이번 2학기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과 총장님 개인의 유착 관계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총장님 스스로 정의 실현을 가로막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진석 교수의 경우에는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청와대가 징계를 안 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청와대가 징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파견했기 때문에. 네. 총장님이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는 사이에 조국 교수는 직위 해제가 된 재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8,600만 원의 급여를 챙겼다고 합니다. 단 1시간도 강의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또 9월 말 기준 자산관리공사가 조국 교수 일가에게 받아야 할 채권의 원리금이 무려 136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 일가는 200여 회에 가까운 채권 변제 독촉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총장님, 이 조국 교수 일가 때문에 나라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국민 혈세를 조국 교수 일가를 위해서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조국 교수 관련 사안은 총장님 임기 내에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징계 요청을 받은 최초의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직하시게 생겼는데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시효가 이제 만료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말에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다른 정경심 재판에서 나온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앞에 말씀하신 그 제가 징계를 안 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 규정상 징계를 하기가 서류가 그러니까 잘안 나머지 돼서. 자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만 뒤늦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근데 포괄적으로 그 징계할 수 앞부분에 대한 있다니까요. 거를 게시를 안 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단체에서 조국 교수 징계를 방치하고 있는 오세종 총장을 형법 제122조 상의 직무유기죄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제때 징계를 했더라면 조국 교수가 강의를 단 1시간도 하지 않고 수천만 원의 봉급을 챙겨간다거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진석 교수가 다시 교수로 복직해서 강단에 서는 이런 불의와 부조리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서울대 총장으로서 오히려 거꾸로 정의 실현을 가로막은 데 대해서 서울대 구성원은 물론이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세정 총장님, 이 서울대에서 이런 불의, 부조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고 여전히 총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추가 1분 사용하십니까? 네. 이제라도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치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수의 징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 요구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같이 첨부해야 된다고 그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징계 요청을 안 한 거고요. 실효의 문제성이 있어서 이 나중에 포괄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효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진석 교수의 경우는 사실은 검찰에서도 청와대 통보를 했지 우리한테 통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거를 이유로 저한테 징계 요청했다는 것은 법률상의 잘못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